그렇다면 만약에 이 좌우 진영이 지금 선거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느 정도 뭐 승자에 대한 뭐 패자의 승복이나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예, 예. 그리고 계속 나 다음 선거 때 봐 이러면서 승복을 못하는 이런 근대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는 게 결국은 이 아까 그 누대의 원수 이런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결국엔 이겨야 될 상대로만 보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정치가? 예. 그래서 저 오늘날 한국의 그 정치 행태를 네. 어떻게 볼 것인가는 참 정치학자들의 과제지만은 네. 정치학자들 가운데 조선 시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1910년에 조선 왕조가 망했죠. 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38년. 그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저 48년 새로운 나라의 정치 주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거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치는 조선 왕조의 정치의 연속선상에 서 있다. 그럼 조선 왕조의 정치란 건 뭐냐? 당정이잖아요. 네. 당정이 뭐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빈민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갖고 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정의롭고 누가 더 불의한가 하는 도덕 논쟁이었습니다. 맞네요. 도덕 논쟁이. 네.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그 미국인 학자가 조선왕조 실록을 읽고 예. 그가 쓴 책 가운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조선왕조 실록만큼 방대한 도덕 논쟁의 역사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겠네요. 조선왕조 왕조실록의 상당 부분이 도덕 논쟁입니다. 예. 대간이나 홍 뭐저 사원부나 홍보관이 중심이 돼서 어느 대신이 상중에 술을 먹었습니다. 파직하십시오. 임금이 그 별거 아니니까 좀 덮어두자 하면은 막 몇 달을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려요. 예. 상중에 술을 먹고 여자와 가까이 했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과 악을 가리는 정치였습니다. 그게 당정이. 그런데 네. 그 당정의 역사를 제가 조금 안다면 아는 편인데 대한민국 이후 성립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정치 가령 1950년대에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피투지게 싸웠는데 뭘 갖고 싸웠습니까?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갖고 싸운 거 아니에요. 안 겁니다. 책임 정치, 네. 책임 정치라는 백성이 가난한데 책임을 지라. 예.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하니까 책임을 지라. 여전히 그 왕조 때 분위기가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맞네요. 세월호 때 예. 그 왜 못 구했나 그러잖아요. 예. 세월호 유족들이 광화문에서 5년간 7년간 농성을 하면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가 보니까 왜 못 구했나 플라카드를 노란 어떤 플라카드에다 맞아요.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1950년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저한테는 할아버지 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책임 정치를 이야기한 거나 70년 뒤에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왜 못 구한다 하는 거나 조선왕조 시절에 그 어느 대신이 상중에 술을 먹고 여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으로부터 악한 놈이다 하고 비판받은 거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치는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이제 주요한 그 방법론을 제가 요새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도덕 논쟁을 일삼는 그러한 걸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악한 사람한테 패배를 했으니까 결코 인정하지 않죠. 상대는 악인이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어요. 예.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예.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애인하고 밀회를 했느니 온갖 소문들이 정유라는 딸이니 예. 또는 최수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니 이거는 검찰이 만들어낸 또 거짓말이에요. 네. 또 이재용과 박근혜는 결탁을 해서 삼성 기업 승계를 도와줬느니
그 모든 것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삼성의 그 이재용 씨는 내부를 줬다. 기업 선거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래재단에 출연한 것이 뇌물이다니까 그게 무죄로 판결됐어요.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형사적인 어떤 이유를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네. 이후에 재판 받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제목을 하나 끌어와서 안기부 예산을 유용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30년, 40년 형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한국의 검찰이나 재판관이라는 것도 저는 근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과 10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한국의 검찰이나 재판부가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최서원 씨는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그 연설문을 고치는 게 뭐 어때요? 예? 누구한테도 돌려볼 수도 고쳐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고쳤다 한들. 예. 고쳤다 한들 그게 예. 무슨 죄가 되느냐? 그게 예. 왜 국정농단이 되는 거냐 말이죠. 네. 그 미래재단이라는 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유용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뭐 좀 관여했다는 게 그게 왜 국정농단이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분은 감옥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선악 논쟁에 휘말려서 위선의 껍데기 속에 아직도 깊숙하게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 현실을 그 행태를 분석하는 틀을 네. 저는 이제 그 도덕 논쟁 그리고 그 종족주의에서 찾는 겁니다. 종족은 일본과의 종족적 대립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선한 종족과 나쁜 종족이 있어가지고 서로 치열한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년 동안 야당은 뭐 야당 세력은 한 80여 회 탄핵 그 네.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집요한 공세를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어리석게도 네. 개업이란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 실패를 해서 지금 똑같이 지금 내란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걸 했는지를 그걸 내란이라고까지 이렇게 그 격상할 사건은 아니고 네. 하나의 그저 무리한 정변으로 해서 실패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수준에서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집요하게 보복을 합니다. 내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의 제목으로 사람을 얽어넣고 있죠. 사실은 종족주의적 정쟁이라는 건 상당히 잔인합니다. 잔인하고 4.19 이후에 건국 대통령을 지금까지 이렇게 악인으로 비하시키고 있는 게 예. 한국 정치의 잔인한 면이죠. 그 우리가 청산해야 될 아주 그 좋지 못한 하나의 정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네. 이 책에다 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족 특성 자체는 잔인성이 분명히 있네요. 그 선악 논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세에는 선악 논쟁을 해서 패배한 사람은 맞네요. 뭐 마녀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잔인해질 수밖에 없군요. 당장이 되면 유배를 가서 사형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